달달한 음악을 듣고 한 잔의 차를 마시며 고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더스토리 방송 명사초대석 소설가 김호은 이사장님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행자 윤구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분위기 있는 예. 날씨에 이사장님과 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좀 기분이 어떠세요? 그래요. 오늘 또 비가 내리고요. 네.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반갑습니다. 나를 잡아놓은 듯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이사장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소설가 김호은입니다. 현재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겸 한국문예협회 부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 제가 살짝 더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짤막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요? 네. 네. 78년도 월간문학 신인상 단편소설 유리벽 저편이 당선되면서 문단 활동 시작하셨네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도서출판 책 읽는 사람들. 네. 네. 제목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 이제 월간 책 읽는 사람들하고 그 독서 문화를 고양하는 잡지를 같이 제가 했죠. 예. 네. 아주 그냥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독서 문화의 운동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역사 이래 처음으로 이제 우리 문학인을 위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문학진흥정책부 법이 만들어져서 거기 이제 우리가 문학관을 세워가는 그 활동을 했죠. 예.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님 하시고 또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님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재 예. 그리고 국제팬 한국본부 자문위원 예. 뭐 명칭이 너무 많습니다. 네. 지나가고 또 한국소설문학 또 상 받으시고 네. 한국문학 백년상 예. 녹색문학상 둔촌 2집 문학상 국제팬 문학상 등 다수의 근데 제가 홀릭한 게 2017년 세종 도서 나눔 소설집이 그림 속에 태어나온 청소부가 사전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데요. 그리고 또 2018년도에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의 우수출판 콘텐츠 선정에 장편소설 표해록이 또 그리고 보니까 여기 있잖아요. 상 받으셨더라고요. 대한민국 예술문화대상. 예, 문화대상. 이건 언제 받으셨나요? 어제 시상식에 있었습니다. 진짜요?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예술의 총연합회 예총이죠. 예총에서 실시하는 각 분야의 네. 문학, 음악, 국악, 무용, 여러 사진 한 10개 우리 그 예술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1년에 한 번씩 시상하는 거예요. 영광스럽잖아요. 예, 예술문화대상. 예, 제가 받았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창작집도 여러 권 있으세요. 근데 제가 마음에 드는 제목 하나만 예. 무지개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예. 오늘 무지개 뜨겠죠? 비가 왔으니까. 그렇죠. 네. 무지개 뜨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홀릭한 게 궁합이 맞습니다는 SBS 수목 드라마 15부작으로 52부작으로 예, 궁합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대단하신 김호은 이사장님과 저는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화려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열심히 사셨다고 해야 되나요? 귀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소설을 쓰시게 된 동기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또 소설가가 꿈이셨을까요? 어떻게 해서 문학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렇죠. 궁금합니다. 우리 문학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아마 공통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처음부터 문학이라는 걸 알고 시작한 분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학교 백일장 하면서 동시가 이제 입선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 글이라는 게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꿈이 있으면 그 글로 쓰면 뭔가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죠. 어린 나이에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나는 작년에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를 쓰는데 시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고 내 체질에 또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우연히 고등학교 2학년 때
빅토르 유이고의 레미제라고 그 방대한 양인데 그걸 제가 한 5번 통독하면서 나도 이런 작품을 써야 되겠다 해서 그때 소설가로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죠. 계기는 동시부터 시작했지만 지금 소설의 대가로 이렇게 성장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작은 씨앗이 되게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그 어릴 때 그 선생님이나 주변 환경이 아마 좋은 문학가로 탄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또 문인협회 부이사장님, 또 소설가협회 이사장님, 이런 굵직굵직한 문단단체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매우 바쁘실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창작은 언제 하실까?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는 거의 1년에 작품집 한 권을 발표합니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뭐 다작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안 써도 빈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많이 써서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1년에 한 권을 쓰겠다는 것은 문학인으로서의 내 어떤 삶을 함께 간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시인이면 시를 써야 하고 또 소설은 소설 써야 하죠. 그죠? 또 우리 문학이 아니더라도 농사 짓는 농부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농사는 농사처럼은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농부는 그렇죠. 매일매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인들도 매일매일 문학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소설이니까 짬나는 대로 틈틈이 쓰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는 우선 하루에 원고지 200개 원고지 석 장을 쓴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규칙이 있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의 약속인 거네요. 그렇죠. 농사는 농사철만 짓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짓듯이 나 소설가 김호호는 매일매일 농사를 짓듯이 글을 쓴다. 그렇습니다. 그럼 엄청 바질바질하고 부실지. 그래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시와 달리 소설은 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엉덩이 사움이라고 해요. 네, 엉덩이 사움. 엉덩이 붙이고 찌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바쁜 생활하고 뭐 이렇지 않더라도 일반인들 직장 생활하면서 또 이 작품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움직이면서 씁니다. 움직이면서. 항상 노트북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다니고. 예. 그리고 이제 손님을 만날 때 조금 일찍 나갑니다. 커피숍 같은데. 그럼 손님 올 때까지 조금 펴서 내가 또 글을 쓰고. 그래서 저는 늦게 오는 손님이 저한테 참 고맙네요. 고마워. 차가 막혀서 늦게 온다고 그러면 땡큐. 짜증나는 게 아니라 너무 반갑죠. 너무 반갑죠. 그 오실 때까지 4시간이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카페에서도 쓰시고, 뭐 전철에서는 생각도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24시간이 이 뇌는 풀 가동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계속 내시나 보네요. 예, 우선 그 소설가는 책상에 앉아서만 소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구나. 다니면서 커피 한 잔을 먹든지 손님을 만나든지 전철을 타든지 전철한 분위기도 소설에 등장할 수 있고요. 그렇죠? 모든 24시간이 움직이는 게 모두 작가에게는 소설의 소재도 되고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다음에 저는 책상에서는 그냥 일하는 작업만 하는 거죠. 책상에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깨어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씨앗을 다 모은 다음에 실제로 이제 할 때는 책상에서 하신다 이 그렇죠.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소설은 무엇이고 또 그렇다면 이 소설이라는 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사실 쓰는 거잖아요. 그냥 예. 나 혼자만의 만족도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선이 지난 다음에는 이런 작품을 통해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게 또 강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어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소설은 무엇이며 이 소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요. 어떤 예. 생각을 하고 창작하시는지. 예. 네. 제가 이제 이 문학단체에 이렇게 일을 하고 문학행정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하죠. 보통 사람들은 글만 쓰면 되지 뭐 그렇게 문단에 나가 그렇게 하느냐 이런 분도 계셔요. 맞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학인들은 외로운 늑대처럼 혼자 하는 거잖아요. 외로운 늑대. 그렇죠. 그러나 이제 문학이 사회적인 기능 역할이 있습니다. 네. 그 역할은 역시 독자가 있어야 하고
내 문학이 독자에게 전달되는 유통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네. 창작자와 유통, 출판사죠, 그죠? 그 다음에 소비자는 독자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잘 연결이 돼야 우리 문학이 발전을 합니다. 삼위일체 좋은데요? 예, 그래서 이러한 연결은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나 사회단체, 또 우리 모두가 이제 합심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 문학단체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할도 내가 문학을 하는데 좋은 하나의 기능이고 또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소설이 네. 뭐 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문학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것이 독자에게 가서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어떤 삶의 형태로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우선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관계.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에너지가 이 관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태어날 때는 엄마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에서 내가 태어났고, 그렇죠. 관계. 또 학교에 가면 학생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대학 가고 직장 다니면 우리가 직장 동료, 또 비즈니스 여러 관계가 우리 관계가 아니고는 이루어지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관계지만 사물과의 관계, 그죠? 내가 좋아하는 꽃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관계가 체험에서 터득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보면은 이것이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풍부한 사람들이 삶이 깊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못다한 것을 문학에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소설은 그렇죠. 선생님이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소설은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관계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그렇죠. 매개 역할을 한다. 그렇죠. 네, 너무 그래서 우리 좋습니다. 문학이 이제 간접 체험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처럼 다 하나의 콘텐츠,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소설이 그렇게 본다면 뭐 시도 막 같은 시도 맥락이지만 다 관계를 형성하고 그렇죠.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우리 구조이네요. 그렇죠. 우리 문학의 역할이죠. 그죠? 또 이사장님 보니까 따끈따끈한 네. 장자의 비밀이라고 양장본으로 돼서 야 박가을 선생님 이렇게 하고 사인까지 금세 하셨네요. 네. 좀 두께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예. 장편 소설은 이 정도 두께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비밀, 정원, 장자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 3개가 장자, 비밀, 정원. 장자의 비밀 정원은 어떤 소설인지 살짝 또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선 말 그대로 네. 장자 철학을 네. 좀 쉽게 소설로 구성을 했습니다. 철학을 그렇죠. 어려운데요? 그렇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장자는 산문문학, 산문철학이에요. 산문책. 장자 본인이 철학을 우화로, 네. 말하자면 호전문 같은 이런 우화로 이야기를 썼고요. 네. 그 다음에 노자는 시로 썼어요. 노자는 시로 쓰고. 우문 철학이죠. 네. 이 장자는 산문체로 썼고. 그렇죠. 노자는 우문이에요. 네. 이 두 분을 합쳐서 우리가 노장사상이라고 해요. 노장사상. 네. 이 두 분이 도라는 것을 기본 마침 철학으로 가져왔는데 네. 이 도라는 것을 우리가 한자를 파자해 보면 네. 머리 숫자에 그 책받침이라고 여기 있죠. 여기 이제 네. 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도는 길인데 네. 길은 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걸어가는 거라는 도는 뜻입니다. 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네. 우리 오늘날 길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온 거니까요. 길도자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머리 숫자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길이에요. 그죠? 길인데 생각하면서 살아가자. 그래서 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틀 속에 이렇게 갇혀서 있습니다. 네. 시대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그 나라가 지향하는 모든 틀이 있어요. 네. 법규, 진리, 모든 도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제 인간이 함몰돼서 좋죠. 잘하면 사회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지만 네. 또 다시 이 되짚어보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본질에서는 멀어져요. 거의 이사장님, 제가 질문을 던지면 예. 거의 강론을 하십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네. 우리 장자가 그런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많은 우리 사회가 이제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인성이 뭐 이렇게 덜됐다 뭐 어떻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 장자 철학을 그 현장 이렇게 말하자면 춘추전국 시대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비가 주인공이에요.
나비가 주인공이고 맞아요. 그렇다면 인간의 모습, 본래의 예. 모습을 뭔가 담으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결대로 좀 살아가도록. 결대로 결대로 살아가는 살아가도록. 인간 본래의 모습, 예. 결대로 살아가 착하게 살라는 거네 결론 최종적으로. 그래서 꼭 착한 것보다 네. 착하다, 훌륭하다도 네. 어떤 그 말하자면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죠? 네, 결대로. 결대로 그렇죠. 도를 자기가, 지키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이것은 혼란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자기 안에 질서가 있는 네, 거니까. 네. 그죠? 네, 네. 나비가 주인공이고 네. 장자의 비밀 정원이 이제 궁금해지기 그렇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사장 제가 한 대목만 좀 소개해도 될까요? 예, 예, 네. 예. 인간은 본래 혼자 외로이 살아야 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인간이라 이름 붙였다. 인이 사람인데 떨어져 살라고 간 하나를 더 붙인 것이다. 네 발로 걷는 짐승들과 달리 두 발로 걷는 머리와 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사이를 떨고 놓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이 생긴다. 희한하게도 하지 말라는 것 일부러 찾아서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고 네 발 짐승과 달리 먹을 만큼 먹고 배를 채웠는데도 더 쟁여 누워야 발 뻗고 자는 게 또 인간이다. 들불처럼 이런 욕망이 자라고 있으며 때론 영악하게도 이 욕망을 스스로 키우기도 한다. 혼자서 채우는 욕망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서 다른 인간을 길들이거나 힘으로 제압하여 무리를 만들고 그들 목까지 빼앗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은 무리 짓기를 좋아하며 이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패거리 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이것이 인간물이다. 떨어져 살아야 하는 동물이 붙어 살면서 생긴 폐단이기도 하다. 이 몇 줄에서도 이사장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주 강력하게 확 때리는데요. 느껴집니까? 네, 느껴집니다. 예. 네, 그런 맥락에서 이 예. 장자의 비밀정원이 탄생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제가 이 예. 글을 통해서 인류는 물질 문명에 의해서 진화하잖아요. 예, 그렇죠. 진화했는데 여기는 욕심 얘기가 나오고 예. 빼앗으려고 하고 예. 채워도 안 채워진 게 인간의 욕망이고 그렇죠. 그래서 짓밟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이 결대로 살아라, 도를 지켜라 뭐 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요. 그런 맥락으로 싹 상통한데요. 몇 예, 줄만 그렇습니다.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네, 꼭 읽어봐야 예. 되겠습니다. 또 우리 이사장님이 그 매일 농사를 짓듯이 일을 예. 하듯이 창작을 예.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창작집을 내셨더라고요. 제가 예. 다 기억도 못하겠어요. 제목만 해도 치매 예방이 될 것 같은데 30권이 넘던데 그렇다면 또 아까 궁합이 맞습니다도 있고 뭐 도서 세종도서 선정도 있고 문화 콘텐츠 도서도 있고 또 그 대표적인 표적 책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예.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대표작은 이거다! 음. 라고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학하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럴 텐데 네. 대표작을 사실 꼽을 수 없습니다. 이 대표작이라는 것은 문학을 다 끝낼 때, 네. 그죠? 지금 이 작품이 대표작이면 다음에 쓰는 건 대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죠? 거죠? 네. 대표작으로 말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작은 본인이 만드는 게 아니고 다 쓴 다음에 다 한 다음에 독자가 제3자가 대표작을 만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럼 수정할게요, 이사장님. 그렇죠. 예, 그럼 수정하세요. 가장 좋아하고 그렇죠. 사랑하는 또 그렇죠. 뭔가 이렇게 예. 좀 애착이 가는 왜 다섯 손가락이 예. 다 중요하지만 예. 더 이렇게 하듯이 예. 그러면 그런 작품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가장 아끼고 네. 그런데 우선 그 중에 이제 단편 소설로 2017년일 겁니다. 7월호에 네. 월간문에 발표한 아버지의 녹슨철모. 아버지의 녹슨 네네. 요거는 한국 전쟁을 소재로 했습니다. 그 6월달에 이제 하는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배경이 총성 요가는 그 말씀 전장 얘기예요. 그렇게 써도 소설 완성도로서는 별로 나쁠 건 없는데 다소 자꾸 뭔가 미련이 생겨요. 네. 우리가 이제 소설을 퇴고를 하는데 저는 보통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퇴고를 합니다. 소설. 네, 그 퇴고 과정에서 뭔가 자꾸 걸려서 이게 뭘까를 살피니 재미는 있지만 네. 이 작품이 오래 독자의 가슴에 남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 전쟁은 좀 잊혀져요. 그러면은 전쟁은. 그죠? 녹슨 아버지의 녹슨 네. 철모는 전쟁 이야기인 거네요. 전쟁이. 너무 많이 설명하면 이 그래, 사장님 짧게. 이거 안 사와. 그렇죠, 짧게. 네, 그 짧게. 이게 뭐냐면 이게 호성이 오가는 게 아니고 전쟁에 상처 입은 사람 상처 얘기. 입은 사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바꿔서 한 60, 70%를 떼어냈습니다.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설 쓸 때 스승님이나 선배들이 그래요, 늘. 네. 잘 버려야 좋은 작품. 잘 버려요. 그렇죠. 이 작품은 내게 그걸 다시 확인시켜주는 작품이어서 새로운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이 작품이 좀 좋아하고 아끼게 그렇습니다. 되셨구나. 예, 예. 이 작품을 통해서 예. 새로운 소설의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렇지요. 또 제가 책을 한 권 이렇게 예. 좋아하는 작품 다 소개하셨어요? 예. 또 있으시고요? 요 하나를 할까요?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이 그렇죠. 사장님이 아끼는 작품 중에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스웨덴 숲속에서 온 달라헤스트. 이에서 만든 호스트가 그 말이라는 뜻이에요. 네네. 스웨덴 말로. 네네. 그래서 이 말을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만든 말을. 네. 그래서 전달되어 오면서 이게 아무 눈도 코도 없는 이 나무 조각의 말을 생명력을 부여해요. 그래서 그 손자나 아들이나 그걸 지니면서 행운의 올 것이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다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환치. 우리가 모든 사물이 숨 쉬지 않는 사물도 사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 생명의 존귀함을 이야기로 풀어서 만든 그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또 의미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지금 이 공간 안에는 다 숨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쁜 난합은 예. 어느 분이 하여튼 보내셨어요. 예. 저작권협회 이사장님이 보내셨구나. 어제 상 수상하시면서 이렇게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딱 알고 오늘인 줄 알고 오늘인 줄 알고 예, 아마 모르시고 보냈는데 이렇게 그렇게 돼버렸나요? 예, 이게 찰나이지만 좋은 예. 인연법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사장님과 또 더스토리 방송과 좋은 인연이 이렇게 맺어질 모양입니다. 예, 아유. 이렇게 예쁜 꽃이 예. 있고 이 꽃만 봐도 이렇게 번그르르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이사장님. 아까 모든 건 살아있습니다 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난 꽃에 딱 꽂혀버렸어요. 그러셨어요? 진짜로 살아있잖아요, 이거는. 예. 죽은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생명에서 예쁜 꽃이 날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 예,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듯이 우리 이사장님도 늘 꿈꾸시는 거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꿈을 꾸시는지? 이 나이 돼도 꿈이 없으면 안 되죠, 그죠? 꿈이 네. 있습니다. 좋은 작품을 쓰는 게 일단 꿈이고. 작품. 그렇습니다. 좋은 작품 쓰는 꿈이고. 우선 저는 방송용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우리 문학인들이 창작 활동을 정말 삶을 바쳐서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소설 헌장비도 하나 세웠습니다. 소설 한 장비요? 예, 그래서 어디에다 세우셨어요? 보령에 문학 시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이 존중받고 소설가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런 사회가 문학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회가 되면은 아름다운 사회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개인의 꿈보다는 네. 꿈이 좀 되게 크고 높고 위대하십니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네. 장자의 비밀정원의 그런 그 주제도 그렇지만 이사장님의 소설 주제들이 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문화 자체가 인간과 자연을 탐구하는 학문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소설은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등장인물을 만들고 쭉 하는 건데 작은 세상을 하나를 창조하지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저는 늘 본질을 추구합니다. 본질. 그렇죠. 사람에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마다 다 결이 다르고 그죠? 네네. 사물도 다 결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결대로 우리가 결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참 아름답겠다. 이 소설 속에서 그런 세상을 제시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또 느끼고 하도록 하는 것이 제가 즐겨 사용하는 주제입니다. 예. 제가 갑자기 심쿵했던 게요. 예. 지금 저도 두 번째 시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결대로 살아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렇죠. 청교몰이를 제가 이제 산책하다 보다가 예. 그 친구들은 정말 결대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 주제가 결대로 살아라 그래서 물결대로 좋으시네. 꼭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쵸? 예, 맞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이랑 저랑 통하는 게 있어요, 갑자기. 그리고 아까 어떤 삶 희망 말씀한 저는 내 삶의 철학이 네. 들짐승대기입니다. 들짐승 대기. 예, 들짐승. 네네네. 그 처음에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네. 제가 여행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배낭여행에서 보통 뭐 3개월 다니기도 하고 4개월 다니기도 하는데 그 여행을 왜 다니냐면 저 들짐승대기라고 해요. 그 처음에 들짐승이 되고자 예. 여행을 다닌다 그래요.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들으면 들짐승이 무슨 개차만 갖고 이러니까 무슨 지 못해. 부정적인 언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려요. 네. 우리 동물들 중에서 네. 가장 결대로 사는 동물이 들짐승이에요. 들짐승 먹이 사슬에 의해서 좀 나쁘게 보이기도 할 수 있지만 네. 그 들짐승은 배가 부르면 다 먹습니다. 본질에 충성하는. 본질입니다. 오직 내가 살아가는 것만 중요하죠. 그죠? 사랑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쟁여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운명도 다 알고, 그것이 잘 길들여 놓으면 가축이 되잖아요. 애완동물. 이 짤막한 시간에요, 이사장님. 이사장님의 전부는 아니지만 네. 그 일부를 명확하게 선명하게 제가 알 수 있어져서 그러셨어요? 되게 기뻐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고 네. 있는 네. 제가 판단했던 그게 맞는지 질문을 하려고 해요. 네. 이사장님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덕목이라고 해야 되나 대목이라고 해야 되나 인생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미 저는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예. 한번 네. 좀 자유로운 삶이에요. 우선 자유로운 삶. 어느 가수가 노래 부르며 그렇게 말했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네. 안 해본 것을 해봐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는 안 해본 거를 하자. 아니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안 해본 것을 하고 우리는 안 해보는 것이 많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익숙함과 낯섦 사이에서 자꾸 갈등을 해요. 늘 익숙함에 머물라고 그래. 네. 그 낯섦 자체를 두려워하잖아요. 익숙과 낯섦의 충돌 그렇죠. 때문에 회피한다. 맞습니다. 그 인간에게 그 생각하는 기능을 준 것은 그런 낯섦을 개척해서 살아가게끔 생각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익숙함에 머물러 버려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역사나 문화가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은 항상 낯섦에서 진보하지 익숙함에서 진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머물러지는 거니까, 그죠? 발전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융숭하게 살려면 바로 안 해본 것도 해보고, 그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렇게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러면서 결대로 사는 그런 것을. 이사장님이 또 살아가면서 인생 철학 덕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짧은 시간의 대담 속에서 느꼈던 거랑 딱 맞아 떨어져서 너무 기뻐요. 본질에 충성하면서 결대로 살아가라.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누구나가 그 기본을 지키면서 살면 다 평화가 오지 않을까, 행복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그렇죠. 많은 부분 또 이사장님이랑 저랑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되게 기쁘네요. 예, 저도. 의미도 있고 예. 그 무슨 색깔이게요? 이사장님 이게? 이게 보라인가요? 보라죠. 보라죠. 예.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예,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선명하게 예.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되게 멋있는 그래요. 이 꽃이 예. 한층 더 분위기를 업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좀 밝혀주는 듯한 매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사장님과 저 사이에 예. 이게 또 매개 역할을 해주는 예. 거니까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장님 이 문학 활동 말고 제가 예. 지금까지 계속 이제 문학 이야기만 예. 계속 들었잖아요. 문학 말고 예.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취미라고 해요. 그런 짜투리 시간에는 어떤 일들을 즐기시면서 사시는지 또 궁금해져 버리네요. 그래요. 근데 이게 참 불행하게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 하고 이런 바람에 제가 가장 노력에 가진 취미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우선 첫째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 네. 배낭을 메고 훌쩍 떠난 그런 여행을 좋아하는데 못 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해요, 제가. 근데 그것도 또 마음대로 잘 못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있으시는데 좀 있으시네. 예, 이건 뭐 나만의 경험. 정겨운 단어 나와서 좀 예. 있으신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에 이제 또 달리 이제 우리 문학 더 사랑하고 좋은 작품을 더 쓰고 그렇게 이제 소리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예. 더 잘 됐다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예. 작년에 이강국 이사장님 예. 인터뷰했었거든요. 예, 위기는 깁니다 하시면서 아이고, 좋은 하셨는데 말씀. 우리 이사장님도 문학에 더 많은 시간을 그렇죠. 이렇게 뺏기시겠네요. 예, 뺏기다는 게 좋은 의미로. 맞습니다. 예. 여행 좋아하시고 예. 사진 찍기 좋아하시고 그러시구나. 예. 천상 문학인이고 예술인인 맞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예술문화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상이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많은 상들을 또 수상하셨더라고요. 이 상 말고 가장 그래도 또 이렇게 와닿는 상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가 있다면. 그리고 그 전체 상이 네. 사실 모두 이제 하나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 녹색문화상은 아까 저 우리 스웨덴은 달라해서죠. 스웨덴 달라해서 쪽에 녹색문화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예, 생명공학으로 이제 쓴 거니까요. 그 다양하게 다 그 특징이 있고 또 이 소설협회에서 주는 상입니다. 제가 이제 이사장이 되기 전에 받은 상인데 한국 소설문학상 오랜 전통을 가진 상이죠. 그 상이 좀 저한테 뜻이 깊고 뭐 어느 상에도 다 그쵸. 소중하죠. 그죠? 우리- 중요한 상입니다. 우리 또 소설가협회 네.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소설가 협회거든요. 그렇습니다. 유일한 단체. 유일한 단체. 예. 수장으로서 이사장님으로서 조금 협회를 홍보라고 해야 되나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우리 이제 말 그대로 우리나라 소설가들로만 모인 유일한 단체 소설가들로만 하나입니다. 단체가. 하나예요? 예. 물론 이제 문인협회, 뭐 국제팬, 한국본부랄지 이쪽에도 이제 우리 소설가들이 중국에 가입을 합니다만 이 한국 소설협회는 소설가들로만 구성된 몇 분이나? 현재 약 한 1,300명. 1,300명. 그래서 뭐 이렇게 가입을 안 하신 분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소설가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죠. 지부도 그러면 있을까요? 우리는 지부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참 특징적이죠. 이게 왜냐하면 소설가들은 시인들이나 수필가들처럼 이렇게 많은 이런 게 아니고 네. 작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혼자 하는 작업이라 네. 이렇게 잘 섞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단체도 사실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을 장점으로 잘 조화를 하면서 이끌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예. 소설가협회가 또 어떤 단체인지 살짝 알았습니다. 예. 수장으로서 또 우리 회원들이 예. 어떻게 하면 창작 활동에 도움되고 또 뭔가 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간절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임기가 있으신 건가요? 예, 있습니다. 우리 이제 4년인데 네. 올해가 이제 2년 차입니다. 2년 2년 차, 차요. 예. 그러면 절반 딱 왔네요. 그렇죠. 이제 처음으로 네. 원래는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초대해서 이렇게 뽑는데 제부터 15대부터는 회원들이 직접 선거를 합니다. 직접 선거로 최초로 저는 선출된 그런 이사장입니다. 15대. 예, 15대. 의미가 좀 남다르시겠습니다. 그렇죠. 좀 다르죠. 회원 한 분 한 분 회원들, 투표해서 예. 뽑고 그러니까. 그냥 예. 추대가 아니라 예. 투표로 그렇습니다. 해서 선출돼요. 축하드리네요. 그중에 예. 2년 전의 예. 일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그렇죠. 축하할 일들이 정말 많고 좋아할 일들, 예. 행복할 일. 제가 오프닝에 달달한 음악을 듣고 한 잔의 차를 마시며 고운 마음으로 예. 하나가 되자라고 멘트를 넣었는데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이것도? 예. 어찌 보면 이사장님의 그런 앞으로 예. 갈 삶의 철학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철학들이 다 맞아 떨어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이 순간 맞습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것, 현재 충실하는 것, 맞습니다. 그것들이 별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잘 알아듣죠. 예. 앞으로의 꿈도 아까 거창하게 말씀하셨고 소설가 협회까지 이렇게 다 소개해 주셨는데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예. 마무리 인사처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사실 어느 나라든 다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 문학하는 모든 분들은 참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개인이 독자가 많지 않고 사회 환경이 안 맞다고 해서 우리 문학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모든 문학인들이 열심히
자기 문학 창작 활동을 하면 네. 반드시 좋은 환경은 만들어집니다. 반드시 온다. 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우리 창작 활동을 하시도록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곧 올 것이다. 옵니다. 예. 지치지 말고 끝까지 창작 활동에 매진해라. 이야, 꼭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아서 예. 더 희망이 생기고 기뻐지는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네. 더 스토리 방송 이제 한 일주일 후면 이사장님 2주년이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아, 축하드립니다. 2주년이 되는데 축하 메시지 그래도 더 예. 스토리 방송 예. 유튜브 방송이긴 하지만 이게 전 세계적인 방송을 꿈꾸면서 예. 인문학 특히 예. 문학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대담을 진행하는 코너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더 스토리 방송 2주년 미리 앞서서 축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예, 더 스토리 방송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내가 창작자와 유통과 독자 네. 사이를 연결해야 된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더 스토리 방송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얼마나 소중하죠? 네. 많은 분들에게 우리 문학을 알리시고 또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스토리 방송 화이팅! 예, 스토리 방송 화이팅입니다. 네, 2주년 화이팅! 2주년 화이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제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여기가 소설가협회 연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실입니다. 이렇게 귀한 장소로 협찬해 주시고 감사의 인사를 끝으로 남기고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으셨죠? 예, 괜찮습니다. 네. 예. 기쁘셨죠? 아, 그럼요. 좋으셨죠? 아유, 반갑습니다. 행복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예. 꼭 우리 예. 제가 캐톨릭 신자 신부님이 오늘 강연하시기 전에 오늘 행복하시죠? 예. 오늘 기쁘시죠? 오늘 즐거우시고 아, 이렇게 하듯이 제가 너무 딱딱한 것보다 우리 문학이 좀 이렇게 대담도 네. 좀 자유스럽고 네. 재밌게 잘 진행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 멘트를 기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우시죠? 라고 했는데 내내 예. 또 김호은 이사장님 앞길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면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송 더 스토리 방송 명사초대석 여기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윤구마, 출연에는 한국소설가협회 김호은 이사장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